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의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여러분 벌써 저와 9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좋으시고, 그리고 한자월드 이렇게 수업 들을 때마다 즐거우시고 한자 공부하기 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쵸? 부수만 알면은 제가 뭐 여쭤볼 때마다 어려운 거 안 여쭤보잖아요. 뭐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은 그게 뭘로 돼 있냐, 액체냐 나무냐 뭐 이런 거 주로 여쭤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 제가 진짜 어려운 뭐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 뭐뭐에 의해서 뭐 어떻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다 나가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실 만한 거를 제가 물어보니까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가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너무 막 가슴이 뻑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9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 전에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좀 보충해 드리면요. 이 밟을 리자에 제가 위에가 이게 배주자였는데 배주자는 뭐 별로 상관없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주가 이 사람 밟는 그 발자국 모양 그거를 본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뭐 배주인데 모르겠고요. 뭐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발자국 모양. 그리고 이 보시면요. 이말 인자 제가 막 계속 그 설명드리면서 저도 막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신하가 되려면 그러니까 임금을 보좌하고 하려면은 일단 인격부터 갖추고 신하의 그 지위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뭐 신하를 대할 때 뭐 인품을 해가지고 계속 막 제가 말 꼬이고 저도 헷갈리고 그 강의하면서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하가 되려면 사람이 한 나라의 그 임금을 그 태양 같은 존재인 임금을 보좌하려면 자기가 인품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품을 갖추고 임해라. 신하의 지위에 갈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깔끔해지셨나요? 아직도 좀 찝찝하니 뭐 그러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다음 이제 오늘 9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의 처음은요 보리맥부터 시작할 텐데요. 보리맥. 제가 이거를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부수 강의 들으신 지 좀 오래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보리맥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이 위에는 보리가 생겨서 이게 보리를 뜻하고 이거는 이게 다리다. 원래 그 그칠지자인데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칠지도 원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돌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리를 밟는 거, 보리밟기. 보리밟기라고 농촌에서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쥐불놀이 같이. 그래서 보리밟기를 연상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보리맥자. 그래서 매가 보리 쌀이죠. 맥주. 예,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미성년자 말고는 다 좋아하시겠죠? 웬만한 분들은 시원하니까요. 여름에 맥주만. 미성년자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미성년자분들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다 크고 나서 마셔도 충분히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마셔서 어릴 때 마시면 그 뇌세포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셔서 이제 20살 성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마셔도요 진짜 다 못 마셔요. 그 많은 술을. 네. 좀 자주 길었고요. 다 모시겠습니다. 맥수지탄 이건 뭐 나라가 많은 그런 스품을 나타내죠. 그리고 대맥, 소맥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만맥자 보시겠습니다. 맛이다. 어디 맛이 뭐예요? 그 장남 있죠. 장남 맛. 우리 집 맛이야 해가지고 뭐 장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장남이니까 아들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릇 명자인데요. 이 맹이라고 읽으니까 그 소리 때문에 이게 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사 그릇으로 보면은 제사는 주로 누가 지어요? 장남이 지잖아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다 평등하다고 해서 다 지는데 예전에는 주로 제사를 그 장자가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릇 위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아들, 장자다. 이렇게 해서 장자, 그래서 맹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또 장자니까 당연히 부수는 이 아들자겠죠. 그렇게 해서 맹자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맹자
맹자 아시죠? 그 유명한 그 공자의 뭐 직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그 제자인데 맹자라는 책도 있고 사서 중에 공맹, 맹동, 맹란, 맹란하다. 맹모 삼천 아시죠? 그 맹자 어머니가 교육 때문에 3번 이상한 거 그때 이 맹자를 씁니다. 그래서 만맹자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나울 맹자 보시면 되는데요. 사납다. 사납다는 모의 성질을 나타내요. 뭐겠어요? 모의 성질 중에 막 뭐 미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미칠 광자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뭘까요? 예, 그 개견이죠. 그렇게 해서 개견인데 왼쪽에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는 이 맹자를 그대로 따옵니다. 그대로 따와서 이게 바로 사나울 맹자, 사납다. 이게 개견이 들어오면 개도 나타내지만 개의 성격, 성질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사나울 맹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맹수, 맹포, 뭐 맹스, 막 맹렬하는 습격이죠. 그리고 맹자, 용맹하다, 맹자가 아주 맹렬한 거. 그런 사납다, 사나울 맹자예요. 그래서 사나울 맹자는 그 훈훈으로도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사나울 맹, 이 개보고 개맹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개의 그 성질 중에 맞아 사나운 게 있지. 그래서 사나울 맹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맹자 보시겠습니다. 맹자 중에 또 이제 소경맹, 눈멀 맹자가 있어요. 소경이 그 눈먼, 그 장님을 나타내는데요. 장님은 주로 어디가 주로 안 보이는 분들을 장님이라고 그러죠?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뭘 쓰겠어요? 맞습니다. 이 눈 목자를 쓰겠죠? 눈 목자를 일단 쓰고요. 눈이 안 보인다. 이 안 보인다, 없다, 무슨 이 망할 망자가 그 제 부시를 못한다. 아니면은 좀 뭐라고 그러죠? 정상을 벗어났다. 뭐 그런 의미예요. 전에 제가 망명을 망자, 망명될 망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여성이 좀 자신의 본분이나 이런 걸 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때 이 망자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정상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눈이. 그렇게 해서 이 망할 망자를 쓰고요. 이게 또 음으로도 쓰입니다. 망, 맹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소경맹, 눈멀 맹자라는 거. 그 앞에 안 보이는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눈이 안 보이니까 눈물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뭐 맹신, 막 맹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문맹, 맹아, 맹인, 네,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거 너무 아시겠고요.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맹세맹. 맹세는 주로 옛날에 뭘로 했냐? 물론 뭐 삼국지 같은 데서는 뭐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하고 그래서 도원결이 뭐 이렇게 하는데 맹세를 할 때 주로 그 그릇을 놓고 뭐 피를 각자 내서 뭐 마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릇을 그래서 썼습니다. 그릇에 각자의 피를 담아서 뭐 마시면서 우리는 뭐 한 놈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맹자는 명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근데 소리도 나타내고 아니면은 뭐 하늘과 달에 맹세하자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맹세하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와 달에 맹세하자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그릇이고요. 제가 주로 그릇에 뭐 피 담고 서로 뭐 맹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릇이고 아니면 뭐 이게 음도 나타내지만 뭐 해와 달에 맹세하자 그럴 때도 맹세를 하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맹방 이게 동맹국이죠. 그리고 맹서 맹세를 맹서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고요. 동맹, 연맹, 뭐 가맹점 많이 들어보시죠. 프랜차이즈 같은 걸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서로 이렇게 계획을 체결하니까 맹세 맹자, 혈맹 그리고 맹약 할 때 이 맹자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면할 면자인데요. 면할 면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면할 면자는 이렇게 쓰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위에도 사람이고 아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 이거를 보면 떴고요. 이렇게 밑에 이거랑 여기도 사람이에요. 이 밑에 이게 다리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게 그 여성인데요. 여성이 이 자궁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산고의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뭐 물론 남자라서 못 느꼈는데 모르겠는데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기 낳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하면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산고의 고통 끝이잖아요. 면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면할 면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면으로 봤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사람 다리. 그리고 위에는 좀 뭐 강조할 걸 나타내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게 가면입니다. 가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본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본인임을 감춘다, 숨긴다, 좀 그걸 면한다. 그렇게 해서 면할 면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사람 밑에 걷는 사람, 이게 어진 사람의 발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래가 부수고요. 보시면요, 파면 뭐 잘못해서 직무나 그런 업무를 그만두게 하는 거죠. 파면 면세, 면세점에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많이 사시는데 세금이 없는 거죠. 세금을 면해주는 거. 면역, 면제, 뭐 면직. 면제도 예전에 면제부를 팔았죠. 예전 그 유럽에서요. 그때도 이 면자를 쓰고 면할 면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그 중에 뭐 무엇을 택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하신 걸로 외우셔라.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시지만 않으면 돼요. 무엇을 택하시든 잊어버리시지만 않으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벌써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잘 면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때 뭐를 감고 자요? 잘 때. 이 사람 자나 안 자나 뭘로 판가름 돼요? 눈을 감고 있죠. 눈을. 잠꼬대로도 판단을 하겠지만 눈을 감고 있어요. 사람이. 물론 눈 뜨고 자신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대요.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눈을 완전히 뜨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이러고가 아니라 한 반쯤 감아서 뜨시는 거죠. 완전히 눈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잘 면자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면자는 이 민자, 백성 민자를 여기에는 그 음으로 해서 써요. 아니면은 이 백성 민이 원래 그 눈에 이게 밑에가 성시 시자잖아요. 그렇죠? 칼. 그래서 눈에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눈을 멀게 한 그렇게 해서 백성으로 그 백성의 어원이 그거거든요. 눈을 멀게 해서 뭐 신을 섬기게 했다. 거기서 나온 게 백성 민자인데 그 뜻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멀게 하니까 이 사람이 눈 멀면 이렇게 감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잠자면 자 외우시면 되겠고요. 잠자는 거는 눈 감으면 이 사람 자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거의 똑같아요. 눈도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눈 안자입니다. 근데 이거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에 점이 있고 없죠. 이 점을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동자. 그래서 눈 감으면 눈동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눈동자 안 보이죠? 근데 눈 안에 눈이 이렇게 뜬 거니까 눈동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눈동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제가 세조자도 세조자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안 들어있는 건 뭐라고 했죠? 까마귀 오자. 까마귀는 다 까마니까 눈을 뜬지 감은지 이게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세조자는 그 색깔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눈이 딱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눈을 여기는 안 보이니까 감고 있으니까 여기 점이 없고 여기 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잠자면 눈 안 그렇게 같이 외워두시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휴면, 안면 할 때 잠자는 면자를 쓴다는 거. 잠자는 면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솜면자를 보시겠습니다. 솜을 틀어서 어떻게 만들죠? 솜을 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해가지고 짜서 만들죠? 그쵸? 솜을 실로 만든 다음에 이걸 짜가지고 옷을 만들고 뭐 이불을 만들고 하는데 실사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자는 이게 제가 비단 금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단 백자예요. 그래가지고 솜 옷과 관련돼 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수건건도 제가 천이나 그런 걸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솜면자가 솜면자이고 부수는 이 실사다. 솜을 틀어서 실로 만들어서 그걸 짜서 뭐 직물을 만드니까요. 직물. 그래가지고 솜면자를 이렇게 쓰고요.
연면, 면밀, 해면체, 주도면밀할 때도 이 면자를 쓰고요. 면연, 면직물, 이 속으로 짜는 그 직물을 말하죠. 네,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면자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명자를 보시겠습니다. 명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름 명자를 다 아시죠? 이름 명자 아실 텐데 또 다른 명자가 색일명. 3급에서 색일명이 있습니다. 색일명. 색인다. 여러분들 색인다 그러면은 칼을 연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색이라는 뜻 설명드릴 때 칼 해가지고 칼도 부스 써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칼이 아니라 칼보다 더 근원적인 거. 칼을 주로 뭘로 만들죠? 쇠로 만들죠. 쇠로 만드니까 여기서는 쇠로 썼습니다. 쇠로 만드니까 칼을 쇠로 만든다. 그리고 명자는 그 이름 명자를 그 음으로 해서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색일명자. 뭘로 색이냐? 칼로 색인데 칼은 뭐냐? 칼의 원료는 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원료 아니래도 뭐 금속의 색이거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심하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명심. 감명 맞다. 뭐 좌우명.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뭔가요? 그리고 명기. 할 때도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으로 어두울 명자 보시겠습니다. 어둡다. 여러분 어둡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어둡다는 건 물론 이게 깜깜한 상태죠. 근데 해가 들어간 상태죠. 밝지 않은 거.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어둡다. 뭐 전기 키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중국에 전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기는 뭐 에디슨 이후에 발명된 건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해가 가려진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가려졌어. 이 덮을 멱자죠, 이게. 덮을 멱자. 예. 이게 원래 그 간머리인데, 이렇게 해서 덮을 멱자. 그러니까 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그쵸? 그리고 밑에는 육자. 육자를 쓰는데 이게 왜 육이냐. 저도 이게 왜 육일까? 저도 외울 때 그냥 외워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 육자가 16일을 뜻한다고 그래요. 16일. 뭐 16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달이 그 보름달로 떴다가 점점 또 다시 이질러지잖아요. 달이. 그쵸? 점점 차다가 이질러지는 걸 반복하는데 16일부터 보름달이 완전히 뜨고요. 16일부터 다시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달이. 그것처럼 이것도 16일부터는 이제 줄어든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육자를 썼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전체가 어두울 명자. 왜? 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16일부터는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위에. 이게 부수라는 거.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고 해요. 명복. 어두운 복이고 명상, 명왕성 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어두운 명자. 꼭 알아두시고요. 명자는 그럼 이것으로 끝났고 다음에 이제 모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 중에 이제 보시면요. 업신여길 모자가 있어요. 업신여기다. 주로 누구를 업신여기죠? 사람이 동물을 뭐 학대하죠. 업신여긴다고 하나요? 아무튼 업신여긴 주고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쵸? 사람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이게 무슨 자냐? 모자다. 모자 잘 아시는 어미 모자 만만한 거. 그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읽는데요? 이거 모자로 읽잖아. 그래서 어미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모욕. 넌 나한테 모욕을 줬어. 이럴 때 수모. 나 수모 당했어. 이러죠. 그럴 때 업신여길 모자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무릅쓸 모자. 무릅쓸 모자는 전에 제가 이 부수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릅쓸 모가 부수가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붙지 않는다는 거. 떨어진다는 거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하고 원래 자는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게 두건이라고 해요. 두건. 그래서 두건을 이제 눈 바로 위까지 이렇게 덮어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무릎 쓴다. 썼죠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나타내요. 눈이고요 이게. 다 아시죠? 눈 위에 이렇게 덮어 쓰는 무릎 썼다. 그렇게 해서 무릅쓸 모. 이건 주로 모험에 많이 쓰입니다. 예문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성의 없이 하나만 쓰냐 그러는데 모험만 아셔도 충분해요. 3급에서는. 왜냐면 더 안 나오니까요. 이 모자 쓰이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모험에 주로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험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모험이 그 위험함을 일부러 무릅쓰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무릎 쓰고 하면서 그 얻는 쾌감 그런 걸 느끼려고 모험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무 모자인데요. 아무 모는 이것도 제가 막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이 나무 위에 단 열매가 있습니다. 단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 먹고 싶겠죠. 아무나 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단 열매를 먹기 싫어할 사람이 뭐 얼마나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다 먹고 싶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그렇다고 뭐 아무나 다 좋아한다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 뭐 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아무나 이건 다 좋아할 그런 과일이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게시판이나 그런 데 남겨주시면은 제안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일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외웠고요. 아무 모자, 이 나무 모자, 나무 목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모씨, 뭐 김모씨, 이모씨 뭐 아시죠? 뭐 범죄나 특히 그런 거 저질렀을 때 그때 이 아무 모자를 쓰고요. 뭐 모월 모일 할 때도 이 모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면 뭐 여기도 한글이 숨어 있죠. 여기에 여기 보시면 모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달려있는데 한글이 숨어 있는 한자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꾀모자가 있는데요. 꾀를 주로 뭘로 부리나요? 주로 사람이 말로 꾀를 부리죠. 많이 꾀. 그래서 여기 말씀 어니 부수고요. 모는 여기에서 따습니다. 그대로. 뭐 아무나 꾀 부린다는 건 아니라요. 여러분들 같이 성실하신 분들은 아니 꾀가 뭐야? 그런 거 몰라 다 그러실 텐데 압니다 저도. 그러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소리로 쓰였다는 거. 모고 이렇게 부수라는 거. 말씀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그래서 뭐 모방, 모략, 영모, 음모를 부린다고 하죠. 이렇게 하고 권모술수. 그런 때 이 모자를 쓴다는 거. 꾀모자. 꾀를 부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꾀는 뭐 말로 부린다. 말로 사람을 좀 속이거나 그렇게 꾀죠. 그렇게 해서 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뽑을 모자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이게 막자였어요. 없을 막자, 그쵸? 없을 막으로 썼는데 그 다른 데서는 모자로도 있습니다. 모자로. 그 막자로 쓰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막자였죠. 근데 여기서만 거의 막자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모자로 읽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뽑는다. 주로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병사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막 적진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뽑아야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징병관이면 좀 힘 있는 사람을 뽑겠죠. 힘 있어가지고 막 뭐 육탄전을 벌이든 뭘 하든 그렇지 뭐 진짜 메가리 없고 진짜 내일 모레 뭐 이런 뭐 할아버지를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을 모자 힘력자가 들어가고요. 보시면요, 이게 힘력이 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뽑을 모집, 공모전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취업하시려면 공모전도 많이 응모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걸 쓰고요. 어디에 응모해주세요. 모금 활동도 많이 하죠. 모병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리워할 그리워하다. 누구를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그리워하다. 어디가 그리워하죠? 마음, 그쵸? 여기서 마음인데 모가 좀 조심해야 돼요. 마음 신이 여기서 밑에서 쓰입니다. 밑에 이렇게.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심이 그냥 쓰이거나 주로 왼쪽에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문자를 써요. 이 마음심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 위에 똑같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리워할 모. 그래서 보시면요, 회모, 사모, 애모 아시죠? 김수희 씨의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숙모, 추모, 누굴 추모한다. 그렇게 쓰죠.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점을 모자. 계속 쓸게요. 어차피 여기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점을 모자인데
이 막자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해가 지는 모양을 설명드렸죠. 이 풀 사이에 해가 지고 있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해를 하나 더 썼어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바로 해가 지고 있다. 해를 강조하려고 해를 하나 더 썼고요. 당연히 해 일이 부수겠죠. 그렇게 해서 점을 놓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 후능 문제로 나왔고, 뭐 조령 모계 조삼모사 할 때 조삼모사 아시죠? 그 도토리를 주는데 보통 바나나 주지 않아요? 원숭이한테? 도토리도 먹나? 아무튼 거긴 도토리로 나오죠? 조삼모사에는. 그래서 도토리를 주는데 뭐 낮에는 3개 줄까 밤에는 4개 줄까 하니까 뭐 애들이 엄청 막 흥분하고 신경질려고 이거 이 주인 맞아 막 이러다 이제 저녁에 3개 주고 아침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날뛰고 난리 나죠? 바보들. 네. 그런 걸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을 모자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에 모양 모자를 보시겠습니다. 모양모는요. 제가 그냥 이거는 써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가 쓰고 설명드릴게요. 모양 모자는 이렇게 쓰는데 뭐냐? 이게 그 가면을 쓴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모습 가면을 썼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 음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그냥 그 사람이 탈 같은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쓴 모양 뭐 그렇게 해서 그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그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꼬리 없는 무슨 뭔가요? 무슨 치자인데 이 동물을 그린 이 탈을 쓴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떴다. 그렇게 해서 모양모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양모다. 이게 뭐 발 없는 벌레 치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붓술은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요령하고 이게 굳이 뭐 어떤 자다 그렇게 뭐 후nom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요 전체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양모고요.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그 탈을 쓴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모양모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 외모, 추한 모양 아주 저는 뭐 전혀 그 옆에 있는 오히려 미모와 가깝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반응이 너무 안 좋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화목할 목자를 보실 텐데요. 목자, 화목하다. 사람 화목해 보이는 거는 주로 얼굴에서 어디에 주로 나타나나요? 화목한 사람은 주로 막 그 눈에 나타나잖아요. 막 실실 웃고 막 집이 화목한데 막 인상 팍팍 쓰고 아우 진짜 우리 너무 화목해 막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막 신경식 놓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눈목을 붓을 씁니다. 눈목을 붓을 쓰고요. 목자는 이렇게 이거를 육자인데 목자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붓으로도 쓰이지만 뜻으로도 좀 화목한 사람은 그 눈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아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이 사람이 이게 위는 사람인데 이게 다리고요. 밟고 있는데 주로 같은 그 시족의 땅을 밟고 있으니까는 그 같은 구성원들끼리 화목하잖아요. 보통 옛날 대가족들은. 그렇죠? 대체로 화목했죠? 아닌가요? 예, 대체로 화목했는데 그래서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화목하다.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화목, 친목계, 친목을 다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눈목에 부수다. 화목한 사람은 눈에 주로 그 화목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계속 콩칼 목자도 후nom이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꿈목자인데요. 여러분들 꿈은 주로 언제 꾸세요? 물론 뭐 그 낮밤 바뀌신 분들은 낮에 그냥 이러면서 꿈꾸시겠지만 주로 밤에 많이 꾸시죠. 꿈을 밤에 주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밤에 그 꿈을 꾼다. 밤에 잔다가 아니라 밤에 꿈을 꾼다는데 그래서 이 저녁석을 씁니다. 저녁석을 쓰고요. 위에는 뭐를 쓰느냐? 주로 뭐 덮는다. 그때 뭐를 쓴다고 그랬죠? 덮고 뭐 이렇게 할 때 풀초를 쓴다고 그랬나요? 뭐 덮을 개자도 그 뚜껑 위에 또 풀을 덮고 막 그러잖아요. 덮을 때는 주로 그 풀초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풀초를 써요. 풀초를 쓰고 뭘 덮냐? 저는 이걸 눈으로 봤거든요. 물론 눈목이 이거지만 예전에 이렇게도 썼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쓰면은 한자에서 뭐 그물의 의미인데 여기서 그냥 눈으로 봤어요. 눈을 이렇게 덮고 있다. 뭐 눈까지 덮는 게 물론 사람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잘 때도 눈까지 덮는 분도 있죠. 저도 가끔 눈까지 덮고 자는데 그렇게 해서 눈까지 덮고 잔다. 이불 피고 언제? 밤에 저녁에 잔다.
그렇게 해서 부수는 전혀. 이거 풀 아닙니다. 풀초 아니에요, 부수가. 뭐, 안 덮어도 잘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역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꽃몽자. 그래서 목매, 몽유병, 막 밤에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무섭죠? 그리고 몽상가, 길몽, 해몽, 악몽 꿨다는 그러죠. 해몽,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 뭐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어두울 몽자 보시겠습니다. 어둡다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그 빛이 없어진 모양, 그쵸? 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컴컴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돼지의 입장에서 그 한자를 만들었나봐요. 돼지의 모양. 돼지의 그 입장에서 돼지 시자 이렇게 쓰죠. 돼지가 있는데 돼지 머리는 보통 이렇게 쓰죠. 그 으뜸원자도 제가 이게 머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돼지 머리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둡겠어요. 돼지가 이거 머리를 딱 씌워놓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완전 확인사살 풀까지 덮어버렸어. 이거까지 덮어도 어두워 죽겠는데 여기 풀까지 싹. 이 완전 어둡죠. 네. 모르겠어요. 지금 잡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두울 몽자 이렇게 쓰고요. 부수는 확인사살 완전 풀까지 덮어버리는. 그래서 풀초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개몽. 전에 개자 설명할 때 10개자 설명드렸는데요. 깨우쳐 준다는 거. 개몽. 그리고 동몽. 남자아이. 그래서 뭐 동몽 선습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목매하다. 몽고쇼 있죠. 흰몽자매라고 책도 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몽자는 두 가지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몸은 둘 중에 하나니까 꿈 아니면 어떻겠구나 그렇게 해서 딱 나왔을 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묘자. 이 묘자도 제가 그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간지는 좀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간지라고 전에 식간 시리즈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토끼 묘자는 뭐 문을 양쪽으로 여는 모양. 이 문이 원래 문문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양쪽으로 밀어 제낀 모양. 이걸 문이라고 이렇게 나다녔다고 하고요. 아니면 토끼 귀가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토끼 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빨 있고. 근데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근데 그 토끼 귀로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끼 귀로 연상하셔서 토끼 묘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묘자 쓰이는 건 묘시, 뭐 기묘사화 할 때 그 간지 쓰일 때 쓰인다는 거. 토끼 묘자. 토끼로는 잘 거의 안 쓰이고요. 이렇게 간지로 많이 쓰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 묘자를 보시겠습니다. 모가 뭐냐? 모가 뭐예요? 전에 모 강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는 저겁니다. 그 벼의 싹이에요. 벼를 그 모내기 하잖아요. 그쵸? 그때 그 모자인데 모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모가 이 논에 있죠. 논밭. 그래서 밭에 있는 풀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풀이 부수입니다. 이 벼가 어릴 때 풀이잖아요. 풀. 다 자라면 이제 뭐 벼와 부수를 써줄 수 있겠는데 넌 아직 벼가 아니야. 뭐 열매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넌 그냥 풀이야, 풀. 그렇게 해서 풀초를 부수로 쓰고요. 밭에서 자라난다. 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밭에서 자라는 그런 풀이다. 그렇게 해서 모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종묘. 예, 종묘, 묘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융묘, 뭐 묘맹, 묘판 이런 거. 묘판을 많이 쓰죠. 그 묘판에 기른 다음에 그 모내기 할 때 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당 묘자를 보시겠습니다. 사당묘, 사당은 주로 그 안에 있죠. 사당을 막 노천에 하진 않죠. 그렇게 해서 막 뭐 다 맞고 그러게요. 비 맞고 다 풍화되고 큰일 나죠. 조상님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집 안에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묘는 조랑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렇게 해서 이 조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게 부수입니다. 부수는 이 집 안을 가리키는 뭐 가게 정자도 이걸 이렇게 쓰는 요 부수를 쓰는데 주로 안이나 그런 걸 나타낸다고 했죠. 어모. 그런데 이거를 조를 묘로 비슷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로 그
제설 지낼 때 아침에 지내잖아요. 그쵸? 아침에 처음 일어나가지고 그 정화수 떠놓고 뭐 기도하든지 주로 아침에 지내지 뭐 저녁에 그냥 지 할 일 다 하고 아 맞다 오늘 제삿날이지 뭐 그러고 가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그러진 않죠. 주로 아침에 드리니까 그렇게 뜻으로도 여기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단묘고요. 요단 종묘. 종묘 아시죠? 뭐 우리나라 종묘도 유네스코에 지정됐다고 하는데 종묘 그리고 문묘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천간무. 천간무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지에서 보셨어요. 아 지지가 아니라 그 간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식간 중에 하나죠. 천간무. 그래서 무진, 무오사화 다 간지랑 관련돼 있죠. 이게 뭐 천간으로 그런 뜻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그 간지로 쓰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성을 묻자인데요. 뭐가 무성하다? 뭐가 무성이 작았다는 거죠? 그쵸? 풀이 무성이 작았다. 그쵸? 풀이 무성이 작았다고 하니까는 뭐가 붙을까요? 당연히 풀초입니다. 풀이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자랐네. 무자는 이걸 그냥 따보시면 돼요. 무자는 이렇게 따보시면은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도끼인데 무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여기 안쪽으로 비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무성한 무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뭐가 무성하냐? 풀이 무성하다. 이렇게 해서 풀초가 무수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무성하다, 무림, 무음 할 때 이렇게 쓰인다. 아시겠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4자 남았습니다. 4자. 조금만 참으시고요. 제가 또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할 무자인데요. 제가 아까 토끼 묘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토끼 묘자. 이게 문을 양쪽으로 여는 모양이라고 했죠. 이것도 무역. 근데 그 전에 무역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뭘 주로 무역하세요? 물론 물품이 많지만 그게 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돈 벌려고 서로 막 그런 중요한 물품들을 교환하고 그러는데 그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무역이 돈이면 뭐다? 바로 조개패죠. 아시겠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돈과 관련돼 있다면 조개패. 왜 조개패냐? 예전에 그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고요. 위에는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위에 자가 이거랑 좀 달라 보이시겠지만은 이자예요. 이자를 위에다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양쪽 문을 연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한쪽이 무역 막아놓고 뭐 관세 엄청 때리고 그러면 무역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역할 무자, 무역, 무역사 그런 때 이 무자를 쓰고요. 그래서 재물이 넘나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부수는 뭘까요? 문보다는 재물이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무역이. 봉사로 왔다 갔다 한다 해야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안개 문자 보시겠습니다. 안개가 뭐예요? 안개는 기상현상이죠, 기상현상. 제가 기상현상의 부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돼요.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되는데. 기상현상. 네. 그쵸. 비유가 없습니다. 비유죠. 비유에다가 문자는 밑에가 이 힘쓸 문자인데 음으로 썼어요. 음으로. 그래서 이게 안개 문자다. 안개가 힘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음으로만 썼다는 거. 안개가 뭐냐? 기상현상. 기상현상은 부수가 비유. 그렇게 해서 딱 쓰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훈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무산. 안개가 막 서서히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낮이 되면요. 아침에 안개 꼈다가. 그래서 그 흩어짐을 나타냈고요. 거기서 본따서 막 우리 계획이 무산됐어. 무산됐어.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오리무중합. 앞에 오리도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운무. 구름과 안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가지 묵자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묵자 두자. 묵자 두자만 남았어요. 이 묵이 뭐 도토리묵인가요? 메밀묵인가요? 아니죠? 묵자 두자만 남았습니다. 좀 더 집중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두자. 먹이 뭐냐? 먹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 소나무 같은 걸 태워가지고 그 그을음 알죠? 위에 그을음을 긁어내가지고 그걸로 쓴다고 해요. 먹이. 근데 그 긁어내면 그 그을음을
모하면 그게 뭐 같아요? 흙 같지 않나요? 흙, 그쵸? 그 가루니까요. 가루 같은 흙. 그래가지고 흑토를 밑에 써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긁어냈어요. 먹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흑색이죠. 그러니까 검정색. 그래서 이 흙인데 흙은 이게 무슨 색이냐? 아, 검정색이다. 그렇게 해서 위에 검정색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해서 묵자입니다. 먹묵자. 여러분 붓글씨 쓸 때 오른쪽에 뭐 벽에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 액체? 그게 먹묵자인데 그렇게 그 그림을 긁어내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긁어낸 그 모양이 마치 흙과 같다. 그래서 흙이고 그 색깔은 검정색이 딱 위에 나타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보수는 톡 주관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묵화, 수묵화죠. 그리고 묵향, 뭐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이름이 묵향도 있었는데 그리고 묵계, 수묵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잠잠할 묵자. 잠잠할 묵자는 뭐냐? 보통 집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울어요? 전 시간에 눈물 누자 설명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울고 짖고 막 그렇게 짖어. 뭐가 그렇게 짖어요? 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개죠, 개. 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부수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 개가 어떻게 됐냐? 뭐 어둡다. 여러분 어둡다는 건 뭐예요? 어둡다는 거는 좀 암흑을 나타내죠. 깜깜하다는 거는 뭔가 좀 정적하고 조용하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깜깜한데 막 왁자지껄 떠들고 막 물론 뭐 웃는 소리 들리죠. 근데 귀신 소리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깜깜한 진짜 정적이면 조용하잖아요. 그쵸? 뭐 무섭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암흑을 나타냈어요. 흙이 뭐 검정하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검둥개가 뭐 조용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둡다, 조용하다 막 그러니까 정적하니까 조용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개가 조용히 있다는 거 묵묵히 잠잠히 있는 거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흙이 정적의 의미라는 거 부수는 개보다는 이게 부수예요. 개의 성질은 원래 막 잘 짖고 얘가 막 그냥 달려들고 그런 성질인데 그런 성질이 전혀 아니고 진짜 어둡고 좀 조용하고 개가 과묵한 거예요. 과묵하게 이렇게 개가 좀 어둡죠. 얘가 인상이 어두운 게 그래가지고 좀 잠잠한 묵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묵음 아시죠? 소리가 없는 거 묵게 묵념 이렇게 호국 영령들한테 묵념하죠. 우리가 침묵 임의 침묵 할 때도 이 묵자를 쓰고요. 과묵하다, 묵상, 묵인 그냥 가만히 인정하는 거죠. 묵인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국어가 마무리됐어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터넷 강의 장점 계속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의문 나시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 공부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자보다는 즐기는 게 낫고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논어에 있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한자를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좀 좋아하려고 하시고요. 좋아하시기보다는 즐겨서 한자가 너무 즐거워 막 진짜 한자가 떠올리면 막 자다가도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한자를. 그래서 오늘 9강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10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